스텔스로 바다에 숨어서 핵탄도 미사일까지 잡는 한국산 최초 구축함.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 해군이 계획한 배수량 6,000톤급 미니 이지스 함대이다. KDDX는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4,200톤급 구축함보다는 크지만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는 작아 미니 이지스함 혹은 중형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2020년 이후로 6척이 건조되어 우리 바다를 지키게 된다. 2018년 12월 26일 제11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구축함을 국내 개발로 2020년대 중반 6척을 전력화하기로 의결되면서 궤도에 진입했다. 6,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경하 배수량 6,000톤, 만재 배수량 8,000톤, 단거리 AN 스파이 원네프 레이더, KVLS-64문, 대함미사일 발사대 4연장 4기, RIN-116 램과 골키프가 장착된다. 단거리 레이더 AN 스파이 원네프를 장착하는데 7,600톤급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이지스 레이더 AN 스파이 1D 탐지 거리의 54% 성능을 가졌다. 중형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가 될 전망이다. KDDX는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작은 6,000톤급이다. KDDX는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탑재하는 첫 구축함이 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경우 국내 조선업체가 만들었지만 미국 로키드마틴사의 이지스 체계가 장착되어 운용되고 있다. KDDX가 전력화되면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보유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와 경쟁하게 되고 세계에서 6번째로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생산하는 방산 국가가 된다. 그러면 왜 이지스 함대여야 하는가?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말한다.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방패에서 유래해서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와 대함 미사일에 의한 공중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개발해 실전 배치에서 해군력 우위를 가져왔다. 이지스 체계는 공중과 해상 그리고 바다 수면 아래 잠수함을 요격하는 3체계 시스템이다. 크게 정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식별하는 탐지그룹, 실시간으로 전술 상황을 평가하는 통제그룹, 표적의 요격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교전그룹으로 나뉜다. 이지스함이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유는 표적 탐지와 추적은 물론 요격 미사일 유도에 이르는 기능을 한 개의 레이더 체계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은 해군력의 척도로 평가된다. 한중일 3국의 해군력을 보면 함정의 총톤수는 2019년 기준 122만 톤, 46만 톤, 19만 톤으로 한국이 크게 뒤진다. 이지스함의 경우 중국 9척, 일본 6척, 한국 3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보다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이어서 KDDX를 포함하면 2030년대 총 12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면서 해군력에서는 우위는 아니어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진정한 대양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보다 앞서 중국, 일본 역시 추가 건조 계획이 있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건조한 뒤 동시에 지금의 제7 기동 전단을 확대해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한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3개의 기동 전단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대 초반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 3척과 KDDX 6척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면 유사시 동서남해 3면을 각각 방어해야 하는 1, 2, 3 함대를 이동시키지 않고 기동함대 사령부 소속 전단을 출격시킬 수 있다. 이안 은해 해역 반경 확대뿐 아니라 유사시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맡게 된다. 이지스 체계를 비롯한 전투 체계는 한화시스템과 LIG 닉스원이 참여하는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감당할 예정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건조 경험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자체적으로 선행연구한 고유 모델 개발을 마치고 군 당국의 제안서 요청에 대비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함정 생존율을 높이는 스텔스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우리 해군 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다. 파도 저항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함형으로 정리돼 쉽게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선체 구현을 목표로 한다. 추진 체계는 기존의 가스 터빈 방식이 아닌 전기 모터식 추진 체계를 탑재할 계획이다.
전기식 추진 체계는 함정 내부의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켜 스크루를 돌리는 방식인데 다양한 신무기 체계 적용에 유리하고 소음이 적어 대잠수함 작전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화 시스템과 LIG 닉스1이 맞교될 이지스 체계와 각종 전투 체계는 2019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2019 국제해양방위 사업전에서 각종 전자 장비들을 하나로 설치하는 통합 마스트를 선보였다. 통합 마스트는 다기능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PR 식별기 등 탐지 센서 등 이지스 체계의 핵심 장비를 한데 묶어놓은 것이다. 이밖에 능동형 소나 등 전자전 장비와 대함, 대공 유도탄, 어뢰, 근접 방어 무기 체계 등 거의 모든 무기 체계가 국산 장비로 탑재될 예정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에는 그동안 축적된 국내 방산 기술이 모두 적용된다.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지만 성능 면에서는 7,000톤급 이지스함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20년 9월 9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구축함 양만춘함을 성능 개량해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실전 배치돼 해역 함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구축함 세척의 노후된 전투체계 및 센서 등을 성능 개량하는 성능 개량 사업이며 성능 개량 1번함인 양만춘함은 최근 시험 평가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KDXI 3200톤급 양만춘함은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교체해 표적 관리 능력을 3배 이상, 정보 처리 속도를 100배 이상 증가시켜 전투 제휘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국산화에 따라 정비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배열 예인 소나를 최신 보유하면서 운용 중인 장비로 교체해 수중 표적 탐지 및 추적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앞으로 해군의 대잠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능 개량 사업이란 함정의 주요 장비와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해 최신의 함정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보다 기술 난이도가 높아 함정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는 함정의 모든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체계 성능 개량은 선도함 건조와 동일하게 상세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목적한 통합 성능을 발휘하도록 전투체계를 함정의 모든 장비와 완벽히 연동시키는 것이 성능 개량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KDXI 3200톤급 한국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군, 국방기술 품질원,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수행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300억 원 투입해 KDXI 3200톤급 한국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으로 인해서 함정 탑재 장비 성능 개량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군 전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DXI 3200톤급 한국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은 양만춘함에 이어 나머지 두 척의 KDXI급인 광기도 대원함, 의지문도 감도 개량 사업을 거쳐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25일에 이어 31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조선 지역의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조선 당국자에게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석자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아니면 성사될 수 없었다라며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한에 경고를 한다는 둥, 남조선 당국자에게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둥 이런 말을 하면 북한에 좋을 게 없다고 일갈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언행이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남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그나마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목소리를 맞춰왔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에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고 실무 협상 약속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도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남한에 경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과도한 액션이라고 꼬집었다.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여전히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미 양측의 비핵화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롭게 협상 총괄을 맡은 링호 북한 외무상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과 같이 북미 양측이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의 접점을 찾으려고 할지에 대해 북한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 재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하는 식의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북한이 불리해진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사실 북한이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자력으로 버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무리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낮다고 해도 외부에서 경제 제재의 압박이 계속되면 자력 갱생 역시 시간에 비례해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금은 북한이 양보하고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뷰는 지난 30일 박인규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